그러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네. 근무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죠? 지금 회사에서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제 지금 정확한 딱 주니어 포지션, 주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면은 일하면서 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많이 다를 텐데 저는 원래부터 컴퓨터나 이렇게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일하면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올리면은 약간 우리 회사에 이런 방향으로 이런 거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생기기도 하고, 이 문화에서는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딱 시키는 것만 하면은 그게 딱 주니어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제 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디어 내고 직접 해보다 보면은 레벨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성향에도 맞지 않는데 그냥 이게 뭐 연봉이 좋아, 잡이 많아 이런 상태로 엔지니어링 잡을 선택해버리면은 조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저야 재밌으니까 너무 지금 출근하는 것도 좋고 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작은 프로젝트라도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시는 게 경험을 보고 네. 이거는 나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네. 나 이런 게 잘 맞는다라고 네. 하면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고. IT 쪽 연봉이 조금 좋은 편이지 않나요? 주니어 레벨은 이제 졸업생이죠. 0년부터 약 2년 정도까지는 이제 호주 달러로 5만 불에서 8만 불.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레벨로 가면은 못해도 7만 불에서 많이 받으면 10만 불까지. 그 미드 레벨이라는 건 네. 한 3년 차 이상. 3년에서 뭐 5년, 6년인데 근데 이 레인지는 그냥 평균적인 거고 사실 잘하는 애들은 뭐 1, 2년 만에 미드 달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레벨은 요새 많이 올라서 한 15만 불 아래로는 약간 잘 안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이? 네, 다 직장인인 거죠? 근데 만약에 15만 요새 그 컨트랙트 잡이 정말 많은데 컨트랙트 잡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휴가도 없지만 연봉이 아주 상당히 세다고. 일반인이 배우면 좋은 코딩 언어가 뭐 있나요? 질문이 조금 약간 너무 제너럴하긴 너무 한데 제너럴해가지고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보이자면은 만약에 웹사이트 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를 딱 앞에 있는 걸 만드는 거고 이제 뒷단에 저희는 백단이라고 부르는데 백단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클라우드에 저장할지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거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잡 디스크립션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요새 클라우드를 알아두시면 뭘 하시든 간에 플러스예요. AWS, 아마존에서 만든 AWS라는 자격증도 있는데 그거는 비전공자도 공부를 조금 하시면 따실 수 있거든요. 아마존. 네,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인데 그거를 따두시면은 뭘 하든지 IT에 있다면은 정말 엄청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종류가 많은데 아마존은 AWS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르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그게 또 거기마다 또 클라우드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건데 만약에 하나만 아시면은 그 다음 거를 하시는 건 어렵지 않고 근데 가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AWS. 분명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든 점. 애로사항은 뭐 있으셨나요? 뭐 에피소드라든가. 일단은 제 주변의 예를 들자면은 막상 이제 개발자를 하고 이제 코딩을 하루 종일 하다 보는데 생각보다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학교 보면은 사실 IT가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약간 영주권이나 아니면 해외 대학 경험하러 온 그 다른 나라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졸업하고 잡을 막상 구해보면은 안 맞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딜 가나 다 똑같은데 약간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죠. 그거는 뭐 다. 근데 일단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출근하는 것도 행복하고 일하면서도 너무 좋고 그 있는 사람들도 좋고 그 다음에 호주 이제 워크 문화가 되게 성숙돼 있어요. 약간 간섭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일할 때 존중하고 그 다음 이제 칼퇴근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호주 회계연도라고 하죠. 이제 7월부터 6월 마지막 일까지가 이제 회계연도가 그래서 세금도 정산하고 하는데 개발자들도 똑같고 회사원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 연봉 협상을 합니다. 6월 말에. 네. 그리고 퍼포먼스 리뷰를 하는데 너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리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연봉도 협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 포지션 이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거를 약간 놓친 적은 없고 오히려 많이 하면 많이 했지 놓친 거 아닌 게 일단 한국과는 다르게 그 계획을 짤 때 되게 빽빽하게 짜는 편이 아니고 약간 합리적으로 짜는 편이라서 뭐 그게 크게 불만이거나 그런 거에 오는 스트레스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게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이것도 평생. 네. 평생 그러니까 물론 배우는 게 점점 쉬워지더군요. 새로 개발되는 이제 IT 기술이나 언어라는 게 왜 개발되었냐면 기존에 있는 언어들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들이 엄청 불편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계속 배워야 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어떤 뭐 사명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사명감. 일단 우선 그런 사명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리고자 하는데 저희 기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전거가 됐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수레가 됐든 기계라는 걸 정의할 때 저는 기계가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때 지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건 어떠한 제한도 없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결론으로 돌아가자면은 어쨌든 그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약간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우리 삶을 더 쉽게 해준다는 거 그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호주는 이제 락다운도 있었고 코로나가 이제 심해갖고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권고를 했었죠. 그래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IT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하신 거니까. 요새 반 이상이 호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네, 현재는 락다운이 풀렸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IT 쪽은 많이들 네. 재택근무를 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사람이 한 달 동안 막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 주변 개발자들 보면은 아직도 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집에서 있어요. 일하고. 네. 그래도 뭐 퍼포먼스 내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네.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빡빡한 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네. 또 6월 말에 본인의 연봉 협상을 위해서는 어차피 본인이 일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네. 냉정하게 어차피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집에 재택근무도 사실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도 요새 워낙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시고 네. 회사도 보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높이는 게 바로 그 매니저의 역량이에요. 매니저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호주 대부분 회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SDLC라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개발을 할 때 주로 쓰는 기법이 있어요. 저희는 에자일이라고 하는데 그 에자일이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되게 작게 나눠서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사이클을 놓쳤다고 해도 손해보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에자일 기법을 잘 쓸 줄 아는 매니저가 관리하는 팀이라면은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프로젝트에 크게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호주는 에자일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 이런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면 회사 문화에 뒤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밍 스킬이 중요하죠. 근데 약간 회사 문화를 따지자면 에자일 많이 알아두시면은 정말 좋은 마음이 되세요. 학생 비자로 오셔가지고 그죠? 졸업생 비자 네.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졸업생 비자는 물론 올해 신청하는 사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1년 반이 가능하셨던 분들은 2년 네. 그리고 2년이 가능하셨던 분들은 3년으로 그렇죠. 한시적으로 그 졸업생 비자를 확장해서
네. 준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정보 방침이 그렇게 됐어요. 네.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테이프나 이런 코스를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년 반 받으시던 분들이 2년 받으시고 석사 네, 같은 저는 분들은 3년. 2년을 받으시던 분들이 3년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3년만 근무하시고 한국을 가실 건 아니잖아요. 네, 아마 여기서 그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에요. 그럼 IT 쪽은 영주권을 보통 네. 어떻게 취득할 계획이세요? 저는 일단 189라고 해서 이제 점수 쌓아서 하는 독립기술. 네, 독립기술. 한국말로 독립기술. 네, 그걸 할 생각인데 사실 지금 회사에서도 스폰서십을 해준다고 하고 제가 만약에 2년 정도 있다가 만약에 다른 회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스폰서십을 해주는 회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막 그거에 대해 크게 지금 걱정하고 있진 않고 그리고 이 애자의 네, 그 스펠링 맞습니다. 네, 애자일 스펠링이 AGILE. 네, 애자의 네. 그러면은 IT 쪽은 스폰이 조금 수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아, 뭐 그거야 뭐. 네. 네. 그러니까 스폰도 회사도 스폰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노미네이션을 받고 네. 이 사람을 스폰해 주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구직자 역시도 내가 스폰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갖춰야 될 것도 있어요. 구직자들도 노미네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영어 점수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스폰을 원한다, 독립기술 이민을 원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공부하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네. 호주가 평생시장 개념이 거의 없거나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2년, 3년마다 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만큼 공부하고 본인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네, 되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은 본인의 연봉이나 또 워라밸, 삶에 대해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보니까 호주는 그런 문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착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이직이 되게 자유롭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 이직할 거니까 나 추천서 좀 써줘 하면은 뭐 되게 쉽게 당연하다는 듯이 써줘. 근데 전화 오면은 그걸 얘 이런 애 뭐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얘기해주고. 한국에서 호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거는 준비하면 좋다 라고 할 만한 조언,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살면서 IT밖에 안 했기 때문에 IT 외의 분야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IT가 아니더라도 요새 인력난이 심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히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궁금하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알고 싶다면 링크드인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새 링크드인을 검색하실 때 나라나 직장 같은 걸 검색하실 수 있는데 포지션 같은 걸 검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호주 그다음 예를 들면 미용사 하면은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사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나 이런 상황인데 약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코트라에 문의해도 돼요. 나 코트라에 문의해도 되고 네. 근데 굳이 IT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은 일단은 어떤 분야를 개발하고 싶으신지 정한 다음에 이제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요새 좋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행하는 언어도 있고 잡이 많이 나오는 특정한 언어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되게 막상 하다 보면은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시는 순간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IT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가 조금 준비가 된다면 호주로 넘어오기 좋다 나쁘다? 좋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호주 문화 특성상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 경험을 잘 인정해주지가 않아요. 미국이 아니라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회사에 있었든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좋고 물론 학비가 비싸긴 하지만 안 되면은 확실한 그 분야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이쪽 지원을 해서 오시면은 요새 인력난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본인 실력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스폰도 해주실 거고 제 지인분들 중에도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덕담? 조언?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지금 뭐 호주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두 말하는 거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직 기간이 저희 평균 개발자들 보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이게 여기저기서도 개발자가 수요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직 기간도 짧아지는 거기도 하고 몸값도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고 마음만 있고 시간을 투자하실 수만 있다면은 지금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고 호주에 넘어오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 링크드인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돼요. 네, 얼마든지. 링크드인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네. 제가 이제 추후에 올라가는 영상에 우리 멘토님의 링크드인도 같이 링크를 걸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멜버른 대학교나 회사 생활 같은 거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조금씩 올리기도 하니까 그런 거 읽어보시면 아마 그럼 네이버 블로그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제 이름 전용이라고 전용이라고 치면 치면 나옵니다. 나와요. 네, 네. 블로그 이름이. 보고 네, 직접 컨택을 하셔도 좋고 저희 멜버른 무역관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하시는 취업 언제나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